수도권에는 많은 전철 노선이 운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철이 닿지 못하는 지역 혹은 전철로 이동이 불편한 지역이 많고, 그래서 많은 노선의 추가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어쩌면 28번째 수도권 전철이 될 수 있는 동탄 인덕원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총 23개의 노선이 운행하고 있고, 새로 신설되는 공사 중인 노선은 총 5개가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개통일을 기준으로 28번째 수도권 전철이 될 노선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동탄 인덕원선입니다. 요즘 새로 신설되는 전철들은 규모가 작은 경전철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동탄 인덕원선은 이보다 규모가 큰 중형 전철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 1호선, 2호선 등에서 흔히 보이는 규모보다는 작은 인천 1호선이나 부산 1호선과 같이 폭이 다소 좁은 중형 전동차가 다니게 되겠습니다. 내량으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정확히는 부산 3호선, 대전 1호선, 광주 1호선과 같은 규격의 열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역수는 지선 구간 포함해서 18개이며 총 길이는 37.1km입니다. 이 노선은 이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현재 SRT가 운행하고 있는 동탄역에서 경기도 안양시 4호선 인덕원역을 잇는 노선이며, 이외에 동탄역에서 1호선 서동탄역을 잇는 짧은 지선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유하는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의왕시, 안양시로 주로 경기 남부권의 주요 도시를 연결해주는 광역 전철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도로 살펴보면 수원에서 인덕원까지는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철이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수원시와 사당역을 이어주는 광역버스는 현재 상당히 이용객이 많은 편입니다. 동탄 인덕원선은 바로 이렇게 경기 남부권의 전철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전철을 이용해서 이동이 불편한 안양시와 의왕, 수원, 화성시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노선은 지금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인덕원 병점선, 신수원선,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 인덕원 동탄선 등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동탄 인덕원선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동탄 인덕원선은 종점이 서울이 아닌 인덕원역이어서 이 열차를 이용해서 서울로 들어가려면 다른 노선으로의 환승이 필수입니다. 동탄 인덕원선 본선 구간에는 총 17개의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운행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일부 역에만 정차하는 급행열차도 운행할 계획이며, 현재 계획으로는 17개 정거장 중에서 급행열차는 5개 정거장만 정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 남부권을 지나는 노선과의 환승도 이루어지는데, 인덕원역에서는 4호선, 영통역에서는 수인 분당선, 서동탄역에서는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며 동탄역에서는 SR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경기 남부권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노선들과 환승도 이루어지는데, 인덕원역에서는 경강선, 가칭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에서는 신분당선, 그리고 동탄역에서는 GTX A 노선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현재 이 노선은 일부 구간의 공사가 시작된 상태이고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무려 20년 전인 2003년부터 계획이 나왔고 오랜 기간 표류한 바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노선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2027년 개통은 과연 가능할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선의 시초는 2003년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나온 인덕원 병점선이었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는 동탄 지역이 아닌 병점역으로 이어지는 계획이었고, 이때 계획은 2조 1천억 원을 들여 2010년 이후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2006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노선으로 선정되었는데 2007년에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경제성 분석에서 값이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당시 조사에서는 0.2에서 0.5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 동탄 신도시의 개발과 신분당선의 연장 노선이 계획되는 등 여건 변화가 있었고 2010년에 다시 이 노선이 추진됩니다. 이전까지는 대형 전동차로 계획되었으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무렵 중형 전동차로 계획이 바뀌었고, 노선 역시 인덕원에서 동탄 신도시를 지나 서동탄역을 잇는 노선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계획 노선은 다음과 같았는데, 지금과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군데군데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2011년 이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약 2조 4천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곧 착공할 것 같던 이 노선은 그러나 당시 계획 중이던 GTX A 노선과 연계하여 타당성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인하여 국비 예산을 받지 못했고 약 3년 동안 동탄 인덕원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2015년 이 노선의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어 지금과 같이 동탄에서 인덕원 그리고 동탄에서 서동탄역을 잇는 노선으로 정해집니다. 그 사이 동탄 인덕원선이 지나는 곳 주변으로는 추가 역 설치 요구가 잇따랐는데 2015년에는 총 4개의 역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칭 호계역과 북수원역, 흥덕역과 능동역이었는데 이에 따라 총 연장도 4.5km 더 길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가칭 흥덕역을 살펴보면 역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선을 2번이나 크게 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인 흥덕지구의 중심이 큰 길에서 벗어나 조금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연결하기 위하여 큰 곡선 구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요 시간의 증가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칭 흥덕역을 포함하여 기존에 계획이 없던 4개의 역을 추가 설치하면서 노선 길이도 길어지고 역 설치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겨우겨우 추진이 확정된 이 노선은 몇 년간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이 노선은 2조 5천억 원 정도가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선 연장이 길어지고 추가로 역을 설치하게 되면서 사업비가 늘어 약 3조 원 안팎이 될 것이 예상되자 기본 설계를 일시 중단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비를 재검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017년 기획재정부에서는 역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사업비 100%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반대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중재하여 50% 부담안을 내놓는 등 추가역 설치 관련 비용 문제가 이 노선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획재정부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이 있는 즉 1이 넘는 북수원역과 능동역은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고 1을 넘지 못하는 흥덕역과 호계역은 사업비 10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결정합니다. 수원시와 화성시, 용인시, 안양시에서는 그래서 추가 역 건설에 대한 비용을 50%에서 10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까지 갈등이 있었던 곳은 바로 용인시의 흥덕역이었으나 2018년 5월 용인시에서 이를 동의하면서 마침내 길고 길었던 동탄 인덕원선의 추진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2003년 인덕원 병점선으로 처음 계획이 나온 이 노선은 이렇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과하기까지 그리고 노선 변경과 역 추가에 따른 사업비 부담 문제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끌어온 노선이었으며 마침내 2021년 4월 동탄 인덕원선이 착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다양한 민원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인하여 전 구간의 착공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도권 전철 28번째 노선이 될 수 있는 동탄 인덕원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전철역 이용객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노선과 가장 적었던 노선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